최근에 이 산림치유라는 것들도 이 자연이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힘,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치유를 하는 이런 공간들이 그 산림치유라는 것들로서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쉽게 법적으로는 뭐 산림 치유라는 것들이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서 인체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산림 치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치료적인 개념들보다는 우리가 숲에 가면 쾌적함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여러 활동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또 그러면서 면역력도 증가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연 치유, 산림 치유라고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산림 치유라는 것들을 정의를 내렸지만 법적으로 보시면 이러한 정의들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셨을 때 그러면 숲 환경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숲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것들이 나무, 풀, 야생동물 이런 부분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언제부턴가 이 숲이라는 공간들은 굉장히 특별한 공간들이 됐었어요.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심지 내에서도 지금도 우리가 사무실에서 뭐 병원에서 현장에서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산소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숲이라는 공간들에 있어서 숲의 공기들은 굉장히 특별한 것들로서 여기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숲에 왜 가는지를 물어보면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또 깨끗한 공기를 마시려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숲이나 도시나 산소의 농도를 보면 큰 차이들은 없어요. 근데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면 숲 안에 있는 이런 공기들은 여러 가지 인위적인 물질들이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 그대로의 상태인 것들이 많고 우리가 도심지에 있는 이런 공기들은 뭐 매연, 뭐 자동차 그 배기가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분진들, 먼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언젠가부터 숲이라는 곳들이 특별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 도시 환경들이 나빠지면서 자연 녹지를 더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시면 예전에 서울이나 이런 곳들에 있어서 집값이 비싼 곳들이 어디였냐면 역세권이었죠. 지하철역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지하철역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큰 관건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는데 숲세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심지 내에서 숲을 얼마나 우리가 공유하고 함께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집값을 올려주고 살기 좋은 곳들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아마 어느 지역을 가시던지 간에 그 지역에 어느 시도를 가든지 간에 그 지역에 비싼 아파트들, 좋은 아파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회사의 상표가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같은 지역인데 같은 크기인데 비싼 아파트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대부분이 1층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고 전부 다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대신 1층에는 뭐를 만드냐면 녹지를 만든다는 거죠. 그럼 왜 비싼 아파트들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들이 1층에 녹지가 있는 공간들을 선호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자연스러움과 자연에 대한 이 갈망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어떨 때 지금과 같이 도시화가 되고 점점 산업화로 해서 도시가 팽창되고 도시 생활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연이라는 것들을 그리워하고 자연이라는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산림 치유라는 이런 형태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산림치유 인자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것들이 많이들 들어보신 것처럼 피톤치드, 뭐 음이온, 또 습도, 소리, 먹거리, 온도, 경관, 햇빛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이런 산림 환경 요소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숲에 갔을 때 어떤 쾌적함이 느껴지고 또 면역력이 향상되고 그로 인해서 건강이 증진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산림치유라고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산림치유 요소들의 인자들 중에 가장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피톤치드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 피톤치드라는 것들은 식물체가 뿜어내는 그런 방향성 물질들을 총칭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가장 많이 효과가 검증된 대표적인 인자 중에 하나가 피톤치드라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림치유라는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동안 산림치유에 대해서 치유 효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들 나왔는데 물론 이제 단편적인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하는 부분들이 여러 조건상 맞지 않아서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기의 산림치유들이 많이 연구를 했던 부분들은 우울증이나 혈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토피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연구들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우울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이런 연구들을 많이들 하고 또 효과 검증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2006년도, 2007년도부터 김시경 센터장님하고 같이 산림 분야와 또 의료 쪽 연계해서 이러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숲길을 걷는 부분들에 있어서 혈압을 낮춰준다든지 또는 암수술 후에 회복기 환자들에 있어서 NK셀이나 T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숲을 이용한 후에 변화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도 우리가 많이들 진행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아마 연구가 됐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연구를 했던 것들로 기억이 되고요. 또 그 스트레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검사지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코티졸, 타액이나 아니면 혈액을 이용한 코티졸 연구들도 많이들 연구를 해서 숲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도시의 경관이나 숲의 경관이나 아니면 숲과 물이 함께 있는 이런 경관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가라는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이나 긍정적인 부분들을 나타내는 그런 심리적인 변화 또는 뇌파에 있어서 알파파의 변화를 봤을 때 숲과 물이 함께 있는 경관이 도시나 아니면 산림의 경관으로 이루어진 것들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이런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산림치유에서 많이들 연구했던 부분들이 NK셀의 활성도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행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산림욕이라는 부분들을 하고 나면 그 효과가 NK셀의 활성도가 숲을 다녀온 4주 후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고 또 국내에서는 2주 정도, 2주 후까지 그러한 활성도의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연구들도 해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항노화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노화 방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숲을 이용했을 때 항산화 효소가 증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산림 치유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또 현장에서는 연구가 아니라 직접 이용객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들이 많이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연구 학교에 있으면서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이런 연구들을 과학적인 베이스에서 또 의료진들과 함께 하면서 좀 더 장기적인 이런 연구 결과들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노력들은 하고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런 연구 결과들이 쉽게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서 많은 아쉬움이 남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의료진들과의 연구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 산림청 과제 같은 경우도 의료와 의료 연계하는 이런 과제들을 많이들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일반적으로 숲을 이용한 산림치유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보시는 지금 사진은 산림복지시설이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산림치유를 얘기하다 왜 갑자기 산림복지라는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산림복지시설로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신 휴양림이나 이런 것들서부터 치유의 숲, 그 다음에 뭐 산림욕장,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유아숲체험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복지시설 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러한 약간 초록 부분들 보시면 치유의 숲이라는 곳들이 국립이 10개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한 20개 정도 있고요. 현재 또 조성 중인 것들이 한 20개 정도 있고,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약 50개 정도가 전국에서 운영이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의 10개 중에 9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양평에 있는 사는 치유숲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치유숲이 충북에는 충주 계명산, 영동 민주지산, 옥천의 장령산 운영 중에 있고, 진천의 치유숲은 지금 시범 운영을 하면서 내년에 운영을 할 거고요. 계산 치유숲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치유숲을 계산해서 조만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음성 같은 경우는 지금 치유숲을 실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전국에서 치유숲이 가장 많은 곳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산이 많은 강원도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전국에서 치유숲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가 제일 많습니다. 전라남도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지 전라남도에 굉장히 많은 치유숲이 있고요. 한 13개 정도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그리고 편백숲이 많아서 그런지 그쪽에 많이들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왼쪽에 보여드리는 이 지도에서 보시면 숲체원이라고 써있는 이 노란색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이 있는 것들이 있고, 이 초록색 같은 경우는 국립산림치유원이라고 영주에 있는 것들이고, 나머지 이런 색깔들은 9개의 국립에서 운영하는 치유의 숲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시설이나 이런 분들을 설명을 드릴 때 치유의 숲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없어요.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당일 프로그램들로 운영이 됩니다. 대신 숲체원이나 아니면 이런 치유원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있어가지고 숙박이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립산림치유원 같은 경우는 1주, 2주, 3주, 4주 해서 총 8주까지 운영할 수 있는 장기 이런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용을 하실 때 이런 시설들을 뒤에서 설명드릴 때 좀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매에 관련된 산림치유 사례가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총 4개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뭐 직접적으로 치매가 아닌 그런 사례도 있는데,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사례 첫 번째는 전라남도 장성 숲체원에 있는 이 곳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뇌활력 드림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상은 67에서 90세까지 있는 치매 안심센터 노인을 46명을 대상으로 당일형 총 3회를 운영한 그런 결과들을 현재 보여드리는 내용들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참여하신 분들의 특성은 이렇게 나타나 있고, 이분들이 실제로 가서 활동을 한 후에 간이정신상태 분석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큰 차이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뭐 쉽게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대신 이 숲이라는 것들을 이용하시면 많은 분들이 쉽게 변하는 부분들이 기분들이 되게 좋아지세요. 기분들이 순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같은 경우들도 보시는 것처럼 참여 전보다 참여 후에 점수가 낮아지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활동 특이적 균형 자신감 같은 경우도 점수가 좋아지는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치유 프로그램 사례는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국립산림치유원에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진행한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데크길과 또 국립사진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14가지의 어떤 물을 이용한 이런 시설들이 함께 있는 아쿠아 시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곳에서 했을 때 하세가 치매 점수 변화가 25.24에서 참여 후에 뭐 이렇게 개선됐다는 결과가 있다라고 하고, 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기호 읽기 검사를 했을 때 소요 시간이 93.60초에서 82.96초로 유의미하게 개선된 이런 결과들을 보이고 있었고요. 또 정정 횟수 변화 같은 경우도 1.5회에서 참여 후 0.96회로 감소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숲을 이용해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활동하신 후에 순간적인 그런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연구라는 것들을 좀 하려고 강원대 병원에서 산림 쪽 있는 분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뭐 대상자를 모집해서 실험군을 20명을 모집을 했고, 대조군 10명을 해서 임상실험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셨고, 그리고 6박 7일간의 실험군 20명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셨고요. 나머지 대조군 10명은 일상생활을 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아까 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체크를 하는 이런 형태들로 진행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참여했던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산림 쪽에서는 치매를 가지고 가장 장기간 실시한 그런 연구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산림청 과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15주간 프로그램을 도시숲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의학 연구소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건 아직 데이터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는 상태고,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이 6박 7일 프로그램이 가장 긴 기간 운영했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부분들보다 지금 이러한 두 가지 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1번 같은 경우는 치매 신경인지 검사지로 단일 검사가 아니면 일련의 검사 도구들로 구성돼서 주요 인지 기능들을 포괄하여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두뇌 신경 인지 검사를 시행한 시스템으로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의력 및 운동 속도, 뭐 기억력, 또 사고력 및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안에 세부적인 항목들로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을 안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6박 7일 프로그램 전에, 그리고 또 6박 7일 후에 진행을 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들을 확인해 보는 그런 실험들을 했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했던 테스트에서는 구성행동이나 길 만들기에서 사전에 보다 사후에 어떤 효과가 증가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우리가 검증된 이런 결과들을 나타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중에 3개의 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전보다 사후에 효과성이 나타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에, 이건 치매 환자들이 아니라 대학생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했던 부분들인데요. 청주에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충북대학교 병원 옆에 있는 고룡산 소나무 숲길을 이용하고, 또 도시 숲길은 청주 공단로를 이용해서 똑같은 이 숲길을 약 30분간, 똑같은 길을 30분간 걷고서 그 폼즈하고 인지능력 검사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사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심지 같은 경우는 청주 예술전당 앞에서 출발해서 이 공단까지 약 2.2km 소요시간 편안하게 걸었을 때 30분 정도 걸었고요. 그리고
이쪽 길 같은 경우는 구룡산에서 지금 구룡산 휴먼시아 3단지 D에서부터 해서 산남 초등학교까지 약 2km, 소요시간 30분 정도 소나무 숲길을 그냥 편안하게 걸었습니다. 두 지역을 찾은 이유는 도심 지내에서 쉽게 걸을 수 있고 이 도심 지역에서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청주에서 산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숲길이라서 조사를 두 지역을 해봤습니다.